자, 이제 윤석열 탄핵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리바이벌 할게요. 여론조사. 어제 여론조사 꽃의 여론조사입니다. 자동응답만 볼게요. 탄핵 찬성 67.2, 탄핵 반대 29.9. 게임 끝. 근데 이게 그 중도층도 65.7%, 뭐 68.5% 이런 사람들이 탄핵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보만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정말 못 견디겠다. 이미 국민들은 심리적 탄핵 상태라는 얘기를 괜히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이제 국감 끝나고 정말 갈 수밖에 없습니다. 탄핵. 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뭐 지지율이 여기선 안 나온 거지만 이제 보면 항상 지금 지지율 추이가 역대 최저잖아요, 긍정이. 근데 전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부정 지지율이거든요. 부정이 70 나온 것도 있고 이제 80 가까운 것도 있는데 그 중에 그냥 매우 못함 비중이 60이 넘어가는 게 많아요. 그건 뭐냐? 이미 윤석열이 무슨 일을 해도 금을 캐온다 해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거잖아. 이미 윤석열은 조롱의 대상이 돼버렸어. 예. 윤석열 찍었던 사람들도 저 등신 저 김건희밖에 모르고 저거 뭐 그런 느낌 들잖아요. 아까 그 김건희 때문에 해외 순방을 못 나가서 위약금이 지금 10억 가까워지고 있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최소가 8억 얼마가 지금 나왔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 민들레 헤드라인이 그거였다니까요. 목까지 차오른 대통령 탄핵 여론 67.2%. 66.7이죠 정확히 말하면. 네. 3분의 2가 66.6666이니까 끝없이 나가니까 66.7로 끊어주는 거예요. 어저께 내가 생방송 중에 그 계산을 못하고 있더라고. 사실 이거 끝났다고 봐야죠. 부정평가가 한 70쯤 되는데 그중에 싫긴 한데 탄핵까지는 이런 분들이 한 2, 3%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 탄핵에 대해서 뭔가 또 탄핵을 당해야 되나라는 그런 어떤 불안감 같은 게 있다라는 얘기는 계속 있었는데, 이번에 ARS에서도 보수층이 탄핵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게 41.3%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높은 거죠. 이 사람들 이 숫자가 계속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자, 영남권 20%대 추락, 윤석열 지지율 24.1로 또 최저. 이거는 이제 리얼미터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면 이런 거 있어. 얘네들은 정치를 검찰력으로 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재명 수사하면 뭐 수그러 들지 않겠어?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아도 국민이 한다. 네. 이재명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명한 네. 명언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얘네들이 그런 게 없는 거잖아요. 근데 얘들이 위기의식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우리나라 국민들 상당수는 웬만하면 임기 채워주게 하자. 그거를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헌정이 중단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대통령이 빈자리가 생겨버리잖아요. 보통 탄핵을 안 시키면 당선되고 나서 2개월 동안은 현직 대통령이 있고 다음 대통령 오게끔 인수위를 만들어 주잖아요. 네, 네. 탄핵이 되는 순간 딱 2개월 안에 대통령을 뽑아야 돼요. 네. 그런 불행한 거에 대한 주저함도 있지만 지금 국민들은 뭘 택했냐? 탄핵시켜야 돼. 네. 그 체감하는 것 중에는 경제. 못 살겠어 지금. 네. 국민에 대한 애민 정신도 없어. 지 마누라밖에 몰라. 지 마누라는 어떤 비리가 얼마큼 있는지 지금 가늠도 안 돼. 그러니까 지지층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뭘 하겠어요? 정치를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권을 지키려고 뭔가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남북관계가 그런 거죠. 그래서 추미애 전 대표, 추미애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지율 추락을 정치 위기로 돌파하려 안보 이용하려는 유혹 경계해야 된다. 이미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경계하는 게 아니라 이미 저렇게 하고 있어요.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죠. 뭐 무인기 날렸던 것도 그렇고, 그리고 북한이 그 육로랑 이런 걸 끊었을 때 거기에 대응 사격한 것도 그렇고, 계속해서 도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북한이 파병시켰다라고 하는 것도 확인되지 않은 정보인데 우리나라에서만 계속 키우고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해줄 그런 생각조차 없습니다. 그 보수, 자신을 지지하는 보수들을 계속 똘똘 뭉치게, 도망 못 가게 잡으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요. 임기는 채워야 되겠고 쟤들 전략은 딱 제가 알려드릴게요. 뻔해도 보이잖아. 일단 탄핵 당하지 않는다.
임기를 마친다. 그리고 조국 이재명 잡아놓고 지지층, 민주진보 지지층이 길을 잃으면 우리 쪽에서 대충 이상한 놈 하나 내세워가지고 정권 우리가 가져온다. 그러면 윤석열은 처벌받지 않는다. 이게 지들이 전략이에요. 꿈 깼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뭘 잘해서가 없잖아요. 네. 나라를 좋은 나라 만들겠다고 없잖아요. 그래서 얘네들 보수 쪽에서 극우 쪽 성향에 가진 사람들은 윤석열이 잘한 게 뭐냐고 물어보면 원전이요. 거짓말이잖아요. 원전으로 우리가 남길 수 있는 이득이 사실 없어요. 없어요. 네. 원전 잘하고 있고 남북관계 잘하고 있대. 남북관계를요? 어처구니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최악으로 보는 것들을 저쪽에서는 윤석열이가 잘하는 걸로 이미지화 시키려고 노력을 하죠. 그게 지금 대한민국 구조예요. 그러니까 쟤들이 잘했다고 말하는 거는 우리 관점에서 보면 최악인 것들이에요. 네. 석유? 동해 석유 나와요? 안 나오죠. 거기도 뭐 약간 그 가짜로 2천억 원인가 뭐 했다고 최근에 보도도 나온 게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어. 네거티브, 조작, 선동 이런 걸로 정권을 재창출하면 난처벌 받지 않아. 그런데 정치는 뭐냐면 포지티브란 말이에요. 내가 뭘 잘해야 돼. 내가 그랬대 옛날에 있잖아. 윤석열이가 지지율 막 취임 1년 차에 헤매기 시작할 때 그랬어. 윤석열 지지율 올리는 방법 딱 두 가지. 나 이재명 대표의 아이디어지만 기본소득 할게. 우리 마누라 감옥 보낼게. 그럼 임기 채울 수 있다고 말했어요. 네. 그 후로 2년이 더 지났습니다. 포지티브한 걸 하지를 못하는 거죠. 내 살을 깎아먹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정권이 오래 갈 수 있겠습니까? 다음 보세요. 11월 초쯤 되면 어마어마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롱패딩 준비하셨잖아요. 다. 네. 여기 보니까 주위에서 롱패딩 다 주문하셨더라고. 새 걸로. 날씨 춥다고. 이재명이 차기 대통령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재명은 보여줬거든요. 행정으로. 어떻게 하면은 성남이 살아날 수 있는지. 성남 거의 망한 선언을 했던 곳 아닙니까? 근데 그런 곳을 성장시켰고 그럼 경기도에서도 보여줬거든요. 하면 된다라는 걸.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 차기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저는 시작됐을 때 가장 신기했던 게 뭐냐면 어떤 정부도 그 정부의 경제 기조나 이런 정책들이 그 앞에 나와요. 캐치프레이처럼 나와요. 예를 들어 뭐 하다못해 이명박도 칠사치 있었죠. 박근혜도 창조용대 있었죠. 윤석열은 뭐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까지도 모르겠어요. 명신. 명신. 등신. 명신. 병신. 아휴. 저 장면이 상징적 장면이 됐죠. 저게 뭐냐면 윤석열이랑 김건희랑 서로 싸운 걸로 추정이 됐던 그 사건입니다. 비행기 트랩에서 내려요. 마지막에 윤석열이가 저 일행의 맨 마지막에 서서 김건희를 오라고 해서 악수를 김건희가 하는 상황 벌어진 거예요. 나 저때 술 덜 깬 줄 알았습니다. 저게 이제 아마 윤석열이가 김건희 말을 안 들어갖고 김건희가 화를 냈던 장면 같아요. 그 1호기에서 뛰어내린다고 그랬나요? 비행기 문 열린다며. 못 열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김건희를 위한 김건희 나라가 돼버렸어요.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대통령 부인이 아니라 대통령 누구라도 불법을 처했으면 윤석열이가 살권수로 대통령 된 자 아니에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네. 그런 자잖아요. 그러면 내 마누라라도 처벌하겠다라고 나오면 존경심 생기잖아요. 네. 이런 게 없잖아. 이재명은 죄가 안 나와도 일주일에 두세 번 오늘 또 재판 받으러 가죠. 아이고. 그래 놓고 지 마누라는 다 털어주잖아요. 기억 안 난다고 하더라. 주식 처보야. 그러니까 김건희를 위한 김건희 나라가 돼버렸어요. 어떻게 저거를 어떤 언론이 부부통치국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어쩌다가 우리는 부부통치 국가가 되었나. 부부 통치도 아닙니다. 그냥 여사 통치입니다. 여사 통치. 그래서 지금 일어서고 있는데요. 의미 있는 변화 한번 보여드릴게요. 경남 대학생 127명이 윤석열 케이스 1027명. 제가 좀 그렇습니다. 제가 영혼을 깎이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남 지역 대학생 1000인 시국 선언이라고 돼 있죠. 정확히 말하면 1027인. 27명. 근데 11월 9일 날 서울에서 청년 학생 총궐기라는 게 열려요.
저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윤석열 물러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청년, 대학생 뭐 할 거 없이 전부 다 윤석열 퇴진하라고. 그러니까 그게 여론에 반영되는 거죠. 67% 이상, 70% 육박하는 국민들이 윤석열 퇴진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 조만간 터지는 거지 이제. 몇십만 이상이 모이는 집회가 하나 먼저 만들어질 거고, 그럼 그 다음 주부터는 100만 넘어가는 인파 나오고요. 오세훈이 아무리 방해해봐야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모이는 건 어디서든지 모일 수 있으니까. 예전에는 학생과 청년들이 먼저 이렇게 어떤 집회를 만들고 이슈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청년들이 참여를 해야지 이게 완성이 되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지금이 딱 그 시기가 아닌가.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 박근혜 때는 일단 세월호 사건 나고 박근혜가 국정을 못하고 엉망진창이다가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거거든요. 네. 그때도 박근혜는 더 이상 정치하면 안 돼 이런 흐름이 있었던 속에 저거 지금 최순실 게이트라는 게 터진 거고요. 지금은 윤석열이는 사실상 지지율이 50% 넘은 적이 없는 상태에 지금 와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대치가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자마자 구구 정치하고 고속도로 종점 바꾸고 막. 알고 봤더니 김건희한테 아주 쪽을 못 쓰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국정을 김건희가 다 하는, 공천 개입까지 하는, 뭐 명품백 받는 건 뭐 다반사고, 지 땅으로 정점을 바꾸고, 고속도로 정점을 바꾸고, 주가 조작은 무혐의 처분받고, 뭐 국민들이 저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몰아내야죠. 그러니까 지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난 상황이에요. 김건희가 대통령 같잖아요. 아 진짜 이 사진은 정말 역대급입니다. 김건희가 대통령이 맞죠. 윤석열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윤석열이 영역이 이제 지배받는 상태가 아닌가라고 싶습니다. 이게 어떻게 돼야 되냐면 구조가 윤석열이 못해. 그래서 김건희가 잘 되는 쪽으로 가면 저런 건 문제 안 생겨요. 네. 근데 윤석열이 못해. 근데 김건희가 더 망가뜨려. 선출 권력도 아닌 자가 더 망가뜨리고 있어. 그럼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탄핵으로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김건희는 정말 특검과 함께 법정에 세워야 됩니다. 갈 곳은 한 곳이죠. 학교 가셔야죠 학교. 김건희가 저는 이게 이렇게 돼요. 예상 한번 해볼게요. 이제 촛불이 이제 막 불같이 일어나요. 그러면 경찰력 동원해서 막다가 사고 납니다. 박근혜 땐 그게 없었어요. 이명박 때는 네. 있었죠. 민중총궐기라고 하는 게 박근혜 때 있었고 그때 백남기 어르신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민심이 더욱 불을 붙이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조중동이 돌아서고요. 오세훈이 돌아설 거예요. 오세훈이가 광화문 광장 열어줄 겁니다. 근데 누군가가 다칠 거예요. 역사 속에는 그렇게 돼요. 윤석열이 같은 캐릭터가 자기 자신을 비판하라고 경찰력을 비켜주겠어요? 그러니까 독재자가 망하는 길로 가는 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이 그것 못 참는 거죠. 지금은요. 80년대 6월 항쟁이 일어났을 때도 박종철 여사 사건이 그 전에 겨울에 일어나잖아요. 그 엄혹한 시대에 언론사마다 검열하는 군인들이 있던 시대예요. 그래 터져 나와가지고 탁하고 친히 억하고 죽었다라는 게 소문이 나고 그게 6월 항쟁의 촉발점이 되잖아요. 지금은 비밀이 없어요. 비밀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등신 같은 게 윤석열이가 윤석열을 했구만 그 감정인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국민들이 분노해서 모이면 거기에 윤석열의 망하는 길이 하나가 더 생긴다는 거예요. 진압한다는 거죠.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애언입니다. 그렇게 끝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만장일치로 윤석열 탄핵시켜요. 제발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치네요, 진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청자분들 대부분은 내가 내 인생이 부정당하는 느낌이라니까. 왜? 임세훈도 얼마 안 살았지만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숫자 하나는 이름 보탰잖아. 그렇죠. 볼메 그린님 마찬가지고 나 마찬가지고. 그것들이 싹 깡그리 무너진 거잖아요. 이 똑같은 짓을 민주정부에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중동 탄핵하라고 난리 났을 거예요. 이 중에 하나라도 했으면 그렇게 했을 겁니다.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셀 수도 없을 지경인데. 그러니까 윤석열 실드가 불가능한 건 밑바닥에는 기본값으로 경제가 안 좋은 게 들어 있습니다. 네. 미치겠는 거지 지금 사람들은. 올해 김장 포기한 사람들 많다는 거잖아요. 예. 배추값이 너무 비쌉니다. 한 포기 2만 원 하는 것도 있고요. 우리가 그런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각 기업들이 저렇게 구조조정을 하기 시작하면 정말 가정이 무너집니다. 네. 그럼 어떻게 이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 역사라는 거 애들은 그런 게 없어요. 내가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모든 학문 위에 철학이 있어요. 온갖 경제학상, 물리학상 뭐 이런 게 있다지만 모든 위에 철학이 있어요. 철학 그 바로 밑에 역사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학문의 방향성에. 두기가 없잖아요. 역사도 없고. 역사는 왜 역사를 알아야 되냐면 저렇게 하면 망한다. 저렇게 하면 흥한다를 알아야 되는데 철학도 없고 역사도 없으니 저지를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라는 새끼가 그거 유튜브나 보면서 나 정치 잘하는 거지. 아니 어떻게 대통령이란 자가 자기 마누라 범죄를 덮어주면서 내가 집사람한테 그런 말할 처지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한민국 권력의 대통령은 무슨 자리예요? 대한민국 코를 바른 방향으로 끌려고 보수랑 진보랑 관계없이 뽑아준 자리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김건희가 앞을 가로막으면 배에서 떨어뜨려요. 그 짓을 못하고 저러고 있는 거죠. 정신 못 차리고 술이나 처마시고. 하나로 잘하는 게 있는데 그게 원전이고 뭐 동해석유고 남북관계라고? 아이 등신 같은 새끼들아. 전쟁 나는 게 중요해요? 지금 저쪽에서 계속 지금 우크라이나 쪽에서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한국이 통일할 좋은 기회라고. 어떻게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무력 통일인 거지. 야, 어르신들 정신 차립시다. 국지전 또는 전쟁이 발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 다 죽어. 지금 여러분들이 전기가 들어오니까 살만하죠. 이 염동설 안에. 전기가 안 들어오면요 난방 안 됩니다. 가스 보일러라도요 전기가 안 들어오면 돌아갈 수가 없다고. 전쟁 나면 수돗물 안 나와요. 어쩌다 보니까 어르신이 30층에 살고 계시죠. 전기 안 들어오면 엘리베이터 여러분들 오르락 내리락 하지도 못해요. 통신도 끊깁니다. 핸드폰도 안 됩니다. 쉽게 표현해서 여러분들 똥도 못 싸. 서울이라는 도시는 자생력이 없는 도시예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여기저기서 포탄 떨어져가지고 여러분들이 지나다니는 동네에 무슨 빌딩에 미사일 맞았다고 생각해봐요. 당장 내가 사는 강남 아파트에 떨어졌다 생각해 보십시오. 무력 통일이 말이 됩니까? 전쟁 나서 우리가 이기더라도 우리의 희생은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를 그걸 구구라고 하는 거예요. 남북관계 잘하고 있다고. 윤석열이랑 김정은이랑 뭐가 달라요? 자기 정권 유지하려고. 국민의 고유를 빼먹는 건 뭐가 다르냐고. 왜 부끄러운 줄 모를까? 생각이라는 거 왜 없을까? 우크라이나 이 새끼들아 한국이 통일할 좋은 기회야? 남의 나라 이야기라고 열심히 하는구나 하죠. 젤렌스키 이 새끼도 보면은 지금 전쟁 핑계 대고 대통령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자산도 늘었답니다. 젤렌스키는요. 에휴. 불과 딱 2년 전입니다. 대한민국의 젊은 애들이 주말에 놀러 갔다가 159명이 죽었어요.
그게 딱 2년 전이에요. 오늘이 22일이니까 일주일 후면 이태원 참사 2주기가 됩니다. 새날 사무실을 옮긴 날이기도 해요. 잊어버릴 수가 없지. 세월호 때 했던 거랑 똑같은 스킬로 모욕 줬잖아요. 수학여행 가다 죽었는데 나라 구하다 죽었냐. 대한민국 국어는 그런 거예요. 아이들이 태어난 것만으로 나라 지키는 거예요. 군인 아니면은 그러면 죽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나요? 그 젊은 아이들이 미래를 살면서 세금도 내고 또 자식도 낳아야 되는 그 아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삶이 끝나버린 거예요. 국가의 잘못으로. 그거를 나라 지키다 죽었냐고 말하는 게 국민의힘 무슨 기초의원 이런 것들이에요. 애들 멘탈이 그렇다고요. 그 우리나라에 있는 군인 애들 가서 남북 간에 전쟁 나면 한 뭐 수천 명 죽어도 상관없다는 생각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의 극우고 정권을 잡고 있어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도 빨리 이 정권이 끝나야 될 것 같습니다. 일제 때는 나라가 독립될 줄 알았냐고 친일했던 새끼들이 지금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그 엄동설 안에 만주까지 상해까지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주 최부잣집 같은 유해영 선생 일가 같은 걸어갑니다. 지금처럼 패딩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집신 신고 아이고. 속옷 입고 몇 날 며칠 굶어가면서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일제 때는 어쩔 수가 없었다. 우리나라 국민들 국적은 일본이었다. 지금은 일본 대사라고 하는 놈은 주일 일본 대사는 이러한 관계라고 말합니다. 네. 그런 애들이 대한민국에 지금 소위 지도층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번 주말이라도 집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독립운동 안 했던 분들은 독립운동 하신 분들한테 미안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독립운동 같은 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미안해서라도. 그걸 모욕하고 있는 놈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애들은 지금 자기 배부르고 있는 거잖아요. 이틀 근무했는데 월급을 1,000만 원 이상 받는 거잖아요. 이진숙이 말하는 거. 2,700만 원이요. 아우 씨. 우리가 내 세금이잖아요. 분노하셔야죠, 여러분. 유튜브 보고 있다고 윤석열 내려갑니까? 집회 나오셔야죠, 이제. 분노합니다. 역대급으로 본 적도 없는 대통령, 본 적도 없는 대통령 마누라. 그런 내려야겠죠. 그래서 정상적인 나라 만듭시다. 더 멋진 나라가 아니라 정상적인 나라 만듭시다. 좀 제발. 여기까지만 합시다. 네. 할 말 있으면 해요. 빨리. 아니, 요즘 저는 조금 희망적인 게 사람들이 윤석열, 김건희를 막 욕했던 거는 좀 전이고 지금은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어떠할 거야, 뭐 할 거야, 막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희망적이라고 봅니다. 오케이. 저는 지금 뭐 이렇게 뚝이 터졌다고 봐요. 지금 보니까 오늘 어제 있었던 한동훈과의 이제 회담도 이제 뭔가 줄줄 새는 느낌이 들고 지금 여당 내에서도 김건희 이혼해라 이런 여론도 나오고 뭐 이제 탈당 얘기까지 나오기 시작하면요 안에서 지들끼리 무너지면요 저는 이게 맞아요. 끝나는 신호탄이다라고 안에서 문 봅니다. 열어주면 네. 그성은 함락되는 겁니다. 네. 자, 여기까지. 예. 힘들지만 끝까지 한번 가보시자고요. 정권 바꾸는 그날, 윤석열 탄핵하는 그날, 그때 눈물 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시고 영상 하나 보시면서 새날 방송은 내일 낮에 아니고요. 오늘 밤에 저 9시. 강혜경 씨 변호인, 저 노영희 변호사 그리고 김현 의원 두 분은 나오십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작게 칠게요. 정.